동양철학 3부. 공자와 맹자.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 젊을 땐 바쁘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으면 생각할 틈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았고, 역할이 있으면 쓸모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기준이 사라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은퇴하고 나니 공허합니다. 평생 일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내가 뭐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감각이 밀려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찾았습니다. 일 때문에, 역할 때문에, 필요해서.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전화도 잘 안 오고, 연락도 뜸하고, 모임에서도 내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자식에게 점점 서운해집니다. 예전에는 이해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지. 힘드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주말에 한 번쯤은 올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쌓입니다. 건강 하나로 하루 기분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가벼우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날이네. 하지만 어디가 아프면 하루가 우울합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약을 먹을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점점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비교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다는데 나는, 저 사람은 건강하다는데 나는, 저 사람은 노후가 탄탄하다는데 나는, 비교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라해집니다. 나는 뭐 한 거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남았지?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삶의 기준이 외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나도 잘 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나도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건강해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 같습니다. 모든 기준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몸이 아프면 무너집니다. 내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밖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벌었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자식 셋도 다 대학 보냈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내 역할은 다 했다. 은퇴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하지만 쉬니까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가 시작됩니다. 점심을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다가 먹는 점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식사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일하고 돌아오면 녹초가 됐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서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챙겨줬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하고 지내세요? 전화도 자주 오고 주말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방문도 명절 때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지.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하지만 점점 서운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래도 평생 키워줬는데,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바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네. 바쁘게 지내요. 주말에 한 번 들를 수 있어? 이번 주말은 좀 어렵고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지? 다음은 또 몇 주 후겠지. 서운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면 예민한 늙은이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만남이 줄었습니다. 한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멀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친구 두셋과 가끔 만났습니다. 하지만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 이야기만 반복하고 건강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면 더 외로웠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나는 이제 뭐로 살아야 하지?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공자는 나이 듦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이지 1000명, 50세에 1000명을 알았다. 62순, 60세에 귀가 순해졌다. 72종심 소욕 불유구, 70세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50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60세에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70세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불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공자와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공자는 기준을 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기준을 밖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밖의 인정이 아니라 안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평가로 사는 사람.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사는 사람. 공자는 노년을 성취의 시간이 아니라 중심의 시간으로 봤습니다. 젊을 때는 성취가 중요합니다.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성취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중심을 잡을 때입니다. 밖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안에서 중심을 잡을 때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70세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의 인정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단단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노년에 강조한 단 하나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 왜냐하면 기대는 실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나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나를 밖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인의의 질을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의는 옳음입니다. 예는 예의입니다. 지는 지혜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입니다. 옳음입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젊을 때는 인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계 맺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의가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기준, 내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을 중심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밖의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안으로 중심을 잡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공자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는 이런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크고 굳센 기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운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쌓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밖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잘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안에서 쌓는 겁니다. 매일 자기 기준대로 살면서 쌓는 겁니다. 매일 자기를 존중하면서 쌓는 겁니다. 매일 자기를 인정하면서 쌓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마음이 호연지기입니다. 이렇게 쌓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자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를 인정하라. 비교하려 하지 말고 자기를 존중하라.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를 칭찬하라. 젊을 때는 밖의 것들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들이 나를 인정하는지,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비교하는 사람은 비교합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밖의 것들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의 것들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지, 내가 나를 칭찬하는지, 이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잘 산 겁니다. 내가 오늘 나를 존중했다고 생각하면 존중한 겁니다. 내가 오늘 나를 칭찬한다고 생각하면 칭찬한 겁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입니다. 공자와 맹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공자는 기준을 말했습니다. 맹자는 힘을 말했습니다. 공자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맹자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둘 다 같은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중심, 밖에 의존하지 않는 삶. 늙을수록 커져야 할 것은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자존감은 밖의 평가로 만들어집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은 다릅니다. 자기 존중은 안의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자기 존중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자기 존중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은 안정적입니다. 맹자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노년에는 자존감을 키우려 하지 말고 자기 존중을 지키라. 밖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아내 기준을 단단히 하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노년을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기준.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챙겨주면 고마운 겁니다. 자식이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친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이해해 주면 좋은 겁니다. 친구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면 기쁜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거야. 오늘은 자식들이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자식들은 그냥 밥 먹고 갑니다. 특별히 챙겨주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좋은 거고, 자식들이 안 와도 괜찮은 거고, 자식들이 챙겨주면 고마운 거고, 자식들이 안 챙겨줘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운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만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오늘은 친구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들어주면 좋은 거고, 친구가 안 들어줘도 괜찮은 거고, 친구가 이해해주면 고마운 거고, 친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기대하면 내가 흔들립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내가 편안합니다. 두 번째, 결과가 아니라 태도를 보는 기준. 노년에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됐든 이미 다 컸습니다. 재산이 얼마가 됐든 이미 정해졌습니다. 건강이 어떻든 이미 나이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오늘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오늘 나를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오늘 하루는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몸은 아프지만 오늘 하루는 감사하게 살아보자.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합니다. 한 달째 전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잊었구나. 내가 평생 키워줬는데 이렇게 대하는구나.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나는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나는 나를 챙겼어.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합니다. 모임에서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시당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나를 존중했어. 친구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바른 말을 했어.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결과를 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태도를 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항상 비교됩니다. 태도를 보면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결과를 보면 항상 흔들립니다. 태도를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를 평가하는 나만의 잣대. 노년에는 큰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이루겠다. 내년에는 저것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성취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년은 오늘 하루를 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나답게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평가할까요? 나만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남의 잣대가 아니라 나만의 잣대.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나만의 잣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거짓 없이 살았는가? 오늘 나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나만의 잣대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오늘 나는 긍정적으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것이 나만의 잣대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잣대로 오늘 하루를 평가하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노년을 지탱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기준, 결과가 아니라 태도를 보는 기준, 오늘 하루를 평가하는 나만의 잣대. 이제 마음을 실전으로 훈련할 시간입니다. 노년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5문장입니다. 천천히 듣고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을 때는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했는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모두에게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해줬으면, 모두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지만 이제는 모두에게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진짜로 이해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인정하면 충분합니다. 젊을 때는 남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상사가 인정해줘야 해. 가족이 인정해줘야 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정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인정하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남은 시간은 증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젊을 때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은 증명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더 잘해야 해. 더 많이 이뤄야 해. 하지만 이제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 다섯 문장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문장들을 떠올리세요.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편안해질 겁니다. 72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변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아.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 자식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괜찮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기다리지 않으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편해졌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고마웠습니다. 자식이 오면 기뻤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친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안 만나줘도 괜찮아. 친구가 내 이야기 안 들어줘도 괜찮아.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친구가 연락하면 만났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연락 안 하면 혼자 지냈습니다. 혼자 산책도 하고, 혼자 책도 읽고, 혼자 음악도 들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하루를 나만의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존중했어. 오늘 하루 나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어. 오늘 하루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밖이 아니라 안에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사람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평안해졌어요.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끔 외롭습니다. 가끔 쓸쓸합니다. 가끔 사람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으니까요.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으니까요. 노년은 내려놓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쌓아야 했습니다.
경력도 쌓고 재산도 쌓고 관계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쌓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지킬까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내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밖의 것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노년의 과제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말한 노년의 품격은 이것이었습니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삶.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의존하는 삶.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덜 기대하는 삶. 이것이 공자가 70세에 도달한 경지였습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삶. 왜냐하면 밖의 기준이 아니라 안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평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아니라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호연직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으로부터 오는 힘. 밖의 것들이 아니라 안에서 쌓아온 중심.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대하든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할에서 자유로워지고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70세를 가장 자유로운 나이라고 했습니다. 맹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기준. 결과가 아니라 태도를 보는 기준. 오늘 하루를 평가하는 나만의 잣대. 이 기준으로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끔 흔들립니다. 가끔 무너집니다. 가끔 서운합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으니까요. 안에 중심이 있으니까요.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시작입니다. 진짜 나로 사는 시작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당신의 중심으로 살아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로 살아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